여러분, 이번 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습니까? 혹시 월급이 들어왔다 싶으면 어느새 다 사라져 있고 도대체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달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절약법이나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수천 년 전통 지혜와 성철 스님의 법문이 결합된 금전운 생활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물이 어느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듯이 돈도 누구의 손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바로 그릇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것을 담아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새어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월급날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통장 안에 들어온 돈이 새지 않고 3배로 불어나는 생활 풍수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번 달 월급날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면 1년 후 여러분의 통장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과 돈 얼핏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청빈하게 사시며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신 스님께서 돈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제가 신도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을 위한 법문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 매우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수행도 공부도 할 수 없다. 재물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재물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곧 세상 속에서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 속에는 재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재물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순환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순환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월급날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돈의 기운, 즉 금전 기운은 물의 기운인 수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도 문제고 너무 빠르게 나가버려도 문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적절한 속도로 들어오고 필요한 곳에 쓰이며 일정 부분은 반드시 쌓이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수구 쉐이커가 잘 닫혀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잘 조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수구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들어온 돈이 제자리를 잡아 불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생활 풍수 비법입니다. 자, 이제 월급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즉시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카드 대금이나 각종 지출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얼마가 남는지를 초조하게 계산하는 것이 월급날 첫 번째 행동이라면 그 에너지가 그달의 금전 기운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초조함과 결핍감의 에너지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은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리 없다. 감사의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단 30초라도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달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돈이 우리 가정을 위해 쓰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복이 들어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짧은 감사 기도가 그달의 금전 기운의 방향을 결핍해서 풍요로 바꾸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월급이 들어온 날 반드시 일정 금액을 별도의 통장이나 봉투에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금전의 씨앗을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농부가 수확한 곡식에서 반드시 다음 해 심을 씨앗을 남겨두는 것처럼 월급에서도 반드시 씨앗돈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얼마를 분리해야 할까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들어온 금액의 10분의 1을 씨앗돈으로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먼저 분리해 두세요. 단 이 돈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전 기운의 씨앗을 심는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큰 것이 올 리 없다. 한 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한 그루의 나무도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월급날 이 씨앗돈을 먼저 분리해두는 행위를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지속하면 여러분의 금전 기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월급날 지갑과 통장 관련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갑은 개인 금전 기운의 가장 직접적인 상징물입니다. 지갑 안에 영수증, 오래된 카드,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 카드, 지저분한 동전들이 뒤섞여 있으면 금전 기운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집니다. 월급날 아침, 가장 먼저 지갑을 비우고 깨끗하게 닦으세요.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만 다시 정리하여 넣으세요. 지폐는 방향을 맞추어 큰 금액이 안쪽에, 작은 금액이 바깥쪽에 오도록 정렬하세요. 카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장 수첩이 있다면 역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통장의 잔액란이 빼곡하게 지출 내역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통장의 기운도 지출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월급날에 맞춰 새로운 통장 페이지를 시작하거나 저축 전용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 통장은 새로운 금전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풍수적 도구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월급날 현관을 청소하고 현관 앞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모든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재물운도, 건강운도, 행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현관이 막혀 있거나 더럽거나 어두우면 아무리 밖에서 좋은 기운이 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월급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또는 월급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현관을 깨끗이 쓸고 닦아두세요. 특히 현관 바닥의 먼지와 오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현관 청소가 끝난 후 굵은 소금 한 줌을 현관 양쪽 모서리에 작은 그릇에 담아두거나 문턱 바깥쪽에 살짝 뿌려두세요.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하는 전통적인 정화 물질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깨끗한 집에 깨끗한 기운이 깃든다. 몸이 청결하면 마음도 청결해지고 공간이 청결하면 그 공간의 기운도 청결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월급날 현관을 청소하는 이 간단한 행위가 그달 한 달 동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금전 기운의 흐름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월급날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를 반드시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앞서 비오는 날 비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은 집안의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응집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불과 물이 공존하는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는 화기, 허치, 즉 활력과 에너지의 기운을 대표하고 싱크대는 수기, 쇠치, 즉 재물의 흐름을 대표합니다. 가스레인지에 기름때가 가득하면 화기가 막히고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쌓이면 수기가 막힙니다. 화기와 수기가 모두 막혀있는 주방은 금전 기운을 막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월급날 주방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것은 그달의 금전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가스레인지의 기름때를 깨끗이 닦고 싱크대 배수구를 뚫어주고 주방 전체를 환기시켜 신선한 기운이 가득 차도록 하세요. 이 간단한 청소 하나가 그달의 금전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천해 보십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월급날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가능하다면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그 어떤 수행보다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공덕 중에 부모 공경보다 큰 것이 없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데려다준 하늘이다. 하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풍수에서도 조상과 부모에 대한 공경은 금전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가문의 기운, 즉 가운, 자우트의 개인의 금전 기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운이 강하면 개인의 금전 기운도 강해지고 가운이 약하면 개인의 금전 기운도 약해집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나 전화 한 통이 가운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월급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작은 용돈이라도 드리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 효과가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 여러분 자신의 금전운을 강화하는 강력한 행위임을 머지않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월급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전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밥상을 함께하는 가족은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된다. 그 연결된 기운이 강할수록 집안 전체의 운이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풍수에서도 가족의 화합은 가운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월급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번 달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족 각자가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화합의 에너지가 집안의 금전 기운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흩어진 기운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로 모인 기운이 강합니다. 월급날 저녁 가족이 함께하는 밥 한 끼가 그달 한 달의 금전 기운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월급날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범하면 아무리 위의 비법들을 실천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금기는 월급날 충동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사고 싶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았으니까 이번 달은 좀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금전 기운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첫 번째 구멍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월급날은 그달의 금전 기운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충동 구매를 하면 그 충동의 에너지가 그달 전체의 금전 기운을 지배하게 됩니다. 월급날 쇼핑은 최소한 3일을 기다린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3일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구매하세요. 3일을 기다리는 동안 충동의 80%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금기는 월급날 술자리나 유흥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날에 동료들과 한턱 낸다며 술집이나 식당에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술은 수기를 교란하는 물질로 봅니다. 특히 월급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결정하게 되면 그 교란된 수기가 그달 전체의 금전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꼭 동료들과 식사를 해야 한다면 술보다는 음식 위주의 식사 자리로 대체하거나 월급날이 아닌 며칠 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월급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월급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매우 정의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그달의 금전 기운의 흐름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월급날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월급날만큼은 돈의 흐름을 집 안으로 향하게 하고 외부로의 불필요한 유출은 최소화하세요. 네 번째 금기는 월급날 큰 소리로 돈 걱정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갚아야지, 저것 내야지, 역시 돈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말의 에너지가 실제로 금전 기운을 결핍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말은 씨앗이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부족하다고 말하면 진짜로 부족해지고 풍족하다고 말하면 진짜로 풍족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월급날은 특히 입을 조심하세요. 돈 걱정은 마음속으로 하되 절대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마세요. 대신 이번 달도 충분하다. 돈이 잘 모이고 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다섯 번째 금기는 월급날 도박성 투자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크게 투자해볼까 또는 복권을 왕창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제 그릇에 맞지 않는 재물을 탐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지금 가진 것을 바르게 키워나가야지. 없는 것을 탐하면 있는 것마저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로는 급하게 쌓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기다려야 나무가 자라듯이 금전운도 올바른 방법으로 조금씩 키워나가야 합니다. 월급날 도박성 투자의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경북 대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박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한 달이 지나갔고 그 패턴이 1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은 친척의 권유로 성철스님의 법문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스님의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돈을 무성의하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또 부족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패턴이었습니다. 씨앗돈을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었고 현관은 항상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으며 지갑은 영수증과 각종 카드로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지갑 정리였습니다. 지갑에서 영수증을 모두 꺼내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낡은 신발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했고 월급의 10%를 별도 통장에 씨앗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씨앗 통장에 어느새 18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360만 원이 됐고 박 씨는 이 돈으로 처음으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적금도 시작하고 소액 투자도 시작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장과 관련된 풍수 비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통장은 집안의 우물과 같습니다. 좋은 우물에는 항상 맑고 풍성한 물이 있고 나쁜 우물에는 물이 마르거나 탁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어떤 우물입니까? 첫 번째로 통장의 개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 풍수에서 이상적인 통장 구성은 3개입니다. 하나는 월급이 들어오는 메인 통장, 하나는 씨앗돈을 심어두는 저축 통장, 그리고 하나는 생활비 전용 통장입니다. 이 세 통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면 돈의 흐름이 체계화되고 금전 기운이 안정됩니다. 돈의 흐름이 혼돈스러운 상태는 풍수에서 기운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체계화된 흐름이 곧 안정된 금전 기운입니다. 두 번째로 통장 비밀번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독특한 비법인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수 비법 중에 숫자의 기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물운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숫자는 8과 9입니다. 8은 한자로 8, 바르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 숫자입니다. 9는 한자로 9, 교이며 완성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저축 통장이나 재물 관련 통장의 비밀번호에 8이나 9를 포함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금전 풍수 비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특정 숫자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고 재물 기운과 친화적인 숫자를 자주 접하는 것이 긍정적인 금전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통장 관리 방식에 대한 비법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씨앗돈, 즉 월급의 10%를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세요.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매달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돈이 쌓이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의지 없이도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수행도 마찬가지이고 재물 관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이체 시스템은 이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재물운을 높이는 집 안배치에 대한 풍수 비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날 금전 비법과 함께 집 안배치를 바꾸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로 지갑은 항상 밝은 곳에 보관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갑을 어두운 서랍 안에 던져두거나 가방 안에 아무렇게나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금전 기운도 어두워집니다. 지갑은 항상 빛이 드는 밝은 곳, 예를 들어 거실 테이블 위나 밝은 서랍 안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로 지갑을 보관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북쪽은 수기가 강한 방향으로 재물을 저장하는 데 좋은 방향입니다. 지갑을 보관할 때 지갑의 앞면이 북쪽을 향하도록 놓아두세요. 이것이 지갑 안의 금전 기운을 강화하는 간단한 풍수 휘비법입니다.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수입이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매달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분명히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항상 돈이 부족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지인의 소개로 풍수 전문가를 가게에 초청했습니다. 풍수 전문가는 가게 안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금전 등록기가 가게 출입문을 등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방향인 출입문 쪽을 금전 등록기가 바라보지 않고 반대 방향인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배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금전 등록기를 출입문을 향해 돌렸습니다. 또한 가게 입구 바닥의 오물을 깨끗이 닦고 가게 안에 죽은 화분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하나, 청소 하나, 기도 하나, 이 세 가지 변화가 오랫동안 막혀있던 이분의 재물운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돈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물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맑다. 재물도 마찬가지이다.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쓰는 것이고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에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세상을 위해 흘려보낼 때 재물은 썩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흘러들어온다. 재물을 꽁꽁 쥐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결국 재물이 등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들어온 돈을 전부 꽁꽁 묶어두려 하거나 반대로 모두 써버리는 것 모두 금전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일정 부분은 씨앗으로 심고 일정 부분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쓰고 일정 부분은 세상을 위해 기부하거나 나누는 것이
재물 기운의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월급날 이후 한 달 동안 금전운을 유지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날 비법을 잘 실천했다 해도 이후 한 달 동안 금전 기운을 유지하지 못하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매주 월요일 아침 지갑을 한 번씩 정리하세요. 일주일 동안 쌓인 영수증을 제거하고 지폐를 정렬하고 지갑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 주간 루틴이 한 달 동안 금전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매일 저녁 오늘 지출한 돈을 가계부나 메모 앱에 기록하세요. 돈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자체가 금전 기운을 관리하는 풍수적 행위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금전 기운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금전 기운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온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베풀면 그 기운이 반드시 더 큰 형태로 돌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금전운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급날은 그달의 금전 기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으로 돈을 맞이하느냐가 한 달 전체의 금전 기운을 좌우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씨앗 돈을 심고 지갑을 정리하고 현관을 청소하고 주방을 닦고 부모님께 연락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드세요. 그리고 충동 구매를 피하고 술자리를 줄이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도박성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 실천들을 3개월만 꾸준히 이어가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오를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요.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재물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번 달 월급날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의 통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 안에서 재물 기운을 막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과 색깔에 대한 놀라운 비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감사합니다.